자, 반갑습니다. 목이 좀 잠겼는데, 오늘은, 좀 일찍, 10경기이기 때문에 좀 일찍, 좀 짧게 마무리하고, 음, 저녁에 와서 해외 축구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일단 어제는 좀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스타드렌이 마인을 못 해주면서 토리노랑 이제 묶어간 것도 이제 어, 좀 토리노 승을 잘 잡았는데, 그리고 오버랑 이제 프레임 묶어간 것도 안 나오고 무승부도 생각보다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오늘 한번 다시 잘 잡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어키 경기부터 좀 가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키하고 미토 홀리오크. 지금 J리그 2인데, 일단 이와키가 득실 면에서는 다 앞서거든요. 자, 이와키 미토 득실에서 이와키 우세. 왜냐면 이와키는 이 플러스고 이제 미토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미토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에 있긴 한데 강등 당할 확률은 적습니다. 도치기하고 9점 차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 이와키가 이제 원정에서보다 성적이 좀 조금 차이 나요. 조금. 원정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미토 입장에서는 원정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홈보다는. 그리고 그 결장 부분에서는 공격 쪽에 일단은 부상이 있긴 한데 장기 부상이고, 그리고 미토 같은 경우에는 완전 큰 부상은 없어요. 최근에. 근데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둘 다 큰 차이는 없고, 일단 이와키의 최근 흐름 3경기 무승, 그리고 홈에서도 3경기 무승.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 원정이 좋은지 아시겠죠? 원정에서는 확실히 승률이 더 좋긴 합니다. 최근에 홈 승리가 없고, 미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얘네도 한 4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키의 오랜만에 홈승이 될 건지, 아니면 미토도 지금 2경기 연속 무승부고 한데 원정에서 최근에 득점력이 2경기 득점이 없고, 제프전까지 하면 4경기 중 3경기가 득점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홈의 이와키를 조금 더 믿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다만 각이 좀 애매합니다. 요 경기도. 요 경기도 뭔가 가보기에는 좀 빡센 느낌이에요. 그래서 홈팀 사이드로 보지만 각이 좀 애매하다. 왜냐면 미토가 막 너무 원정에서 막 계속 연패를 하거나 그랬으면 모르는데, 원정에서 막 강팀들 상대로도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 오이타 상대로도 비겼기 때문에 이와키가 뭐 4경기 만에 승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서 봐서는 무승부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무 가면 무 잘 안 나오니까 요 경기 무 보지만 살짝 좀 패스해야 될 확률이 좀 높다. 무 갈 거 아니면. 자, 그리고 후지에다하고 제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지에다 같은 경우에는 제프하고 좀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제프는 동기부여 있거든요. 4위라서. 왜냐면 밑에 야마가타 7인데 6위까지가 아마 그 커트 라인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1점 차입니다. 1점 차. 그래서 남은 잔여 경기 3경기 있기 때문에 7이랑 1점 차. 그래서 6위 안엔 들어야 되는데, 후지에다 같은 경우에는 뭐 강등 당할 일도 없고, 무가 원래 적은 팀이거든요. 원정에선 무가 없는데 홈에서는 딱
4번 비겼습니다. 그리고 제프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성적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홈에서는 승리가 좀 많아요. 얘네도 무승부가 적고 패가 적은데 원정에서는 홈보다는 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원정의 제프 좀 믿을만 하냐. 뭐 공격은 대부분 다 이제 둘 다 장기 부상인 것 같고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나오냐 못 나오느냐의 차이인데 일단 후지에다가 제프 상대로 홈에서 딱 한 번 붙었는데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의 상대 전적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후지에다 최근 4경기 무승. 그러니까 막 3연승하고 원래 무가 많이 없다 했잖아요. 최근에 무승부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와키전 오랜만에 무승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패 뒤에 이제 무승부 한 건데 어쨌든 4경기째 승리가 없다. 뭐 시미즈 상대로도 선제골 넣고 했는데 결국 3대2로 역전 당하고 그러니까 홈에선 그래도 쉽게 안 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프가 동기부여 있고 흐름이 4연승 중이라 아무리 홈 원정 차이 나도 쉽게 안 질 듯. 왜냐면 에이메 원정도 2대1로 잡았기 때문에 뭐 에이메가 뭐 아주 잘한다 볼 수는 없습니다. 강등권 바로 위에 있는 팀이라. 근데 제프 쉽게 질 것 같지 않다. 근데 저 정도의 제프 배당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엄청 다득점 하는데 원정 득점력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배당 대비 차라리 언더를 노려보는 게 3.5라서 그렇습니다. 3.5 2.5면은 좀 애매할 텐데 3.5라서 제프 승보다는 배당이 적지만 원정의 제프 아직 믿음이 안 갑니다. 자, 그 다음 강원 대 김천상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낮 경기는 아마 한 조합 많아야 2조합 정도 고배당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해축에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은 조합을 안 가겠습니다. 어제 그렇다고 금요일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해서 자 강원하고 김천상무. 자 일단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든 지난번에 어디냐 FC 서울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인천전까지 연승 3경기 무패 중. 강원 최근 3경기 무패 중. 홈에서는 6월 김천상무전 패배 이후 무패 중. 하필 또 뭐 오늘 만나는 김천상무전입니다. 그래서 홈 7경기 무패 중입니다. 그만큼 홈에서의 승률이 좋아요. 원정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홈에서만큼은 쉽게 안 진다. 그 실점을 하더라도. 그리고 김천상무는 2경기 무승입니다. 다 울산전이었어요. 원정 울산, 홈에서 울산. 근데 지난 홈 경기는 비겼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순위를 보면은 1점 차입니다. 1점 차. 1위와는 강원이 이제 4점 차. 그러니까 그러면 김천상무는 5점 차죠. 그래서 오늘 경기 무조건 이기고 울산이 못 이기길 바라야 됩니다. 내일. 그래서 강원 입장에서는 그 아침 나가려면은 여기서 승점이 더 확실히 필요하죠. 쐐기를 박는. 왜냐면 잔여 경기 4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흐름상 김천상무도 못하진 않는데 강원의 사이드를 좀 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최근 밀려요. 연패 중으로. 하지만 강원의 수비 경고 누적 1명 말고는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 몇 명 빼고는 완전 결장이 없습니다. 근데 김천상무도 마찬가지예요. 김천상무는 경고 누적조차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김천상무도. 그래도 승패를 봤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무패인 강원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강원이 원래 오버가 많이 날 땐 많이 나거든요. 김천상무도. 근데 김천상무가 원정에서 졌던 경기들 보면은 의외로 무득점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경기의 득점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강원 생각하면은 오버 가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강원도 은근히 언더가 좀 있어가지고 홈에서 최근에 2경기 1득점밖에 못했고 인천전 그래도 3득점. 그래도 뭔가 이제 어 둘이 만나면 언더로 끝날 것 같진 않다. 오버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제 승무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원 승무. 강원이 지는 그림까지 생각한다면 오버 가는 게 맞고, 강원 그래도 안 질 것 같은데 하면 승이나 무승부, 아니면 뭐 언더로 접근을 하시든. 근데 배당 대비 강원 승이 가장 메리트 있긴 하죠. 왜냐? 강원이 뭔가 우승하는 걸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맨날 우승하는 팀 말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분석적인 것도 있지만 응원하는 측면에서 그런 번외 배팅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김천상 뭐 쉽지 않은 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성에서는 강원이 밀립니다 최근에. 그리고 김천상무도 원정에서 홈보다는 성적이 막 좋지는 않는데 조금 빡세요. 왜냐면 강원이 홈에서 딱 2번 졌거든요. 근데 김천상무는 원정에서 6번 졌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봐야 된다. 자, 전남하고 천안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남하고 천안시티 지금 보면은 전남이 4위거든요. 승점이 50점이라 전남도 4위. 동기부여 아주 강함. 왜냐면 순위가 8위가 47점입니다. 근데 부산이나 수원, 김포는 한 경기 더 치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한 경기 뭐에 따라 완전히 판도가 바뀌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남은 잔여 경기 4경기라서 아무도 모른다. 뭐 한두 경기면 모르겠어요. 한두 경기라도 모르는데 이거 순식간에 순위가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 입장에서는 최근에 어쨌든 2승 1무 최근 3경기 무패 흐름이라 홈에서 안산이랑 비긴 게 크지만 그래도 패배 없이 지금 흐름을 이어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너무 오랫동안 못 이긴 게 크거든요. 그 중에 한두 번이라도 이겼으면 전남이 요 정도까지의 순위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위로 갈 수 있는 아니면 FC 안양하고의 이제 거의 근접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그게 좀 아쉽고 자 그러면 천안시티 입장에서는 봤을 때 큰 동기부여는 없는 것 같아요. 막 강등 당할 거 그런 쪽도 아니고 그래서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홈 꼴찌입니다. 홈 꼴찌. 천안 홈 꼴찌. 근데 원정 4위 팀 3패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정에서 잘 안 져요 천안시티가 하필. 근데 최근에 충남 아산전 졌죠. 그리고 지난번 이랜드한테 3대0으로 진 게 좀 크다 봅니다. 왜냐면 홈에서도 연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원정에서 아무리 패배가 좀 적다고 하지만은 동기부여로 간다. 물론 동기부여가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만 전남 승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 홈에서 그래도 전남도 패배가 많지는 않거든요. 둘 다 뭐 득실도 비슷한데 안산전 비겼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은 꼭 잡아줘야 된다 봅니다. 왜냐면 오늘 놓치면 사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은 이거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기면은 그래도 부산, 수원, 김포보다는 앞서 나가는 거니까. 뭐 부천이 따라 붙는다 하더라도 근데 부천도 이겨도 뭐 3점 차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산하고 비겼긴 하지만 최근에 부천이나 성남 상대로 그러니까 득점이 그래도 요즘에 꾸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안시티가 원정에서 비빌 거 생각한다면 오버 봅니다. 오버. 요것도 전남이 뭐 지는 그림까지 생각한다면 오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강원처럼. 자, 애들레이 그리고 센트럴. 자, 호주는 이게 참 애매한 게 애들레이 같은 경우에는
호주는 웬만하면 건너뛰는 게 좋다고 봐요. 지금 애들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 애들레이가 첫 경기라서 나머지 팀들은 경기들을 다 해서 애매합니다. 얘네도 한 경기 정도는 해야 뭐 데이터가 보이는데 센트럴만 갖고는 뭐 데이터를 볼 수 없어요. 센트럴은 또 그리고 아침 상하이 그 원정까지 갔다 왔는데 졌죠. 2대3으로. 그래서 일정 부분은 당연히 애들레이가 좋다. 그래서 뭐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상성 보고 그냥 일정 보고 하는데 애들레이가 최근에는 또 센트럴한테 밀려요.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좀 앞서는데 최근에는 좀 밀립니다. 그래서 애들레이 상대로 이게 센트럴이 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빡세 보이긴 하거든요. 지난번 멜버른 빅토리아하고 비기긴 했지만 일정 부분만 봐서 애들레이 승무로 본다. 왜냐 이게 22일날 갔다 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근데 패스하는 게 좋을 듯. 이건 다 고배당 아니면 그냥 무승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센트럴이 갔다 온 지도 시간이 뭐 하루 이틀 전이 아니고 한 4일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센트럴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침도 지금 3연패 중이고 해서 흐름 자체를 애들레이 쪽으로 그냥 본다 이거죠. 일정 부분. 근데 뭔가 가기는 좀 빡세 보입니다. 그냥 굳이 간다면 그냥 승 찍고 그냥 건너뛰는 게 맞다. 애매하다고 무승부 가기에는 뭔가 좀 그렇습니다. 나 수원FC하고 FC 서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50점이에요. 동률입니다. 동률. 근데 그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뭐 볼 수 있는 스코어는 아닙니다. 그냥 누가 상위 스플릿에서 이제 하위권을 안 하냐 그 차이고 3위를 한번 노려볼 만하냐 그거의 동기부여지. 뭐 당연히 득실은 FC 서울이 좋죠. 실점이 적다 보니까. 근데 FC 서울도 홈의 성적이 뭐 아주 좋진 않고 오히려 수원이 지금 상위 스플릿에 있는 그 팀들 딱 봤을 때 원정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수원FC는 수비 쪽에 징계. 이거 반대로 됐구나. FC 서울이 원정입니다. 원정에서는 꼴찌네 성적이. 그리고 수원FC가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둘 다 홈 원정 꼴찌팀. 수원은 홈에서 꼴찌, FC 서울은 원정에서 꼴찌. 지금 이 상위 스플릿 중에 그래서 지금 수원FC는 수비의 징계, 그리고 FC 서울은 딱히 큰 뭐 기성용이 원래 이제 못 나왔기 때문에 해서 둘 다 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수원FC는 FC 서울한테 최근 홈에서 뭐 한 2년 동안 못 이겼어요. 22년도 7월이 마지막 승리여서 최근에 5경기 기준으로 보면 1무 4패입니다. 그래서 상성에서는 최근 밀리고 그리고 최근 6경기 3무 3패로 승리 없습니다. 최근 그 포항전 2번 연속 비긴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홈에서도 연패 중이고, 그리고 서울도 원정 4경기 무승 중 2무 2패입니다. 최근 연패 중. 둘 다 성적이 안 좋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더 길게 못 이긴 거는 이 수원FC죠. 그래서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이것도. 비길 가능성 높다. 둘 다 이제 비기면서 연패 끊을 가능성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한쪽을 보기에는 좀 빡세요. 그러니까 수원을 가자니 뭐 포항전 비겼다고 해서 가기 좀 빡세고, 그 FC 서울 원정에서 이제 1대0으로 지기도 했었고, FC 서울도 가자니 은근히 이제 원정에서 실점이 많죠. 그래서 뭐 오버 가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오버도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자, FC 안양하고 충북 청주의 경기인데 지금 2부에서 가장 그래도 우승권에 가장 근접한 팀이 FC 안양입니다. 왜냐면 경기 수를 계속 조금씩 덜 치르더라도 승점을 계속 앞서 나가고 있다가 지난번에 하필 부산 아이파크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승점 차를 좀 벌렸어요. 충남 아산이 따라오긴 했지만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 3점 차라 이기면은 6점 차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은 잔여 경기 봤을 때 충남 아산이 따라가기 좀 힘들어요. 안양은 지난 부산전 4경기 만에 승리로 그래도 승점차 어느 정도 유지. 우승 확률 점점 높아짐. 오늘 이기면 거의 굳히기 가는 거. 그러니까 완벽은 아니더라도 6점 차면은 상당히 좀 빡세죠. 왜냐? 남은 잔여 경기 오늘 끝나면 이제 3경기인데 충남 아산이 이제 다 이기고 안양의 경기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충북 최근 승리 없음. 8경기 무승 중 5무 3패. 무가 좀 많긴 합니다. 원래 충북 청주 입장에서 보면은 안양하고 이제 실점은 같은데 득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는 패가 좀 적은 팀인데 승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FC 안양이 아무리 원정에서 승률이 홈보다는 못해도 충북 청주보다는 낫다. 그리고 충북 수비 경고 누적 1명 결장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FC 안양도 안양도 2필 요렇게 해서 이 충북 청주의 흐름을 봤을 때 쉽게 갈 수가 없다. 뭐 수원 삼성하고도 비기고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우승을 하려면 동기부여 측면으로 보면은 안양이 더 좋긴 하죠. 뭐 그렇다고 안양도 예전만큼의 그런 느낌으로 뭐 완벽하게 이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4연패도 했었죠. 그리고 홈에서 뭐 당연히 이겨야 될 경기 뭐 그런 경기 뭐 비기거나 졌던 경기들도 있고 그래서 부산한테 4득점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양이 이길 거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당 측면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충북이 뭐 안양 잡으면서 혼돈을 만들 수도 있다. 오랜만에 승리로 그냥 시나리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양 승보다는 오버로 그러니까 안양이 이겨도 충북이 한 골 정도 넣거나 안양이 지더라도 한 골 정도 넣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면 오버 배당 대비 오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충북 청주가 안양 상대로 충북이 안양 상대로 홈에서 2승 1무입니다. 그러니까 진 적 없어요. 2대1로 2번 이기고 그랬기 때문에 전 차라리 오버로 갑니다. 안양을 믿지 못하겠어서 4대1로 이겼다고 안양 갔다가는 또 질 것 같아. 또 안 가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오버로 가겠다. 자, 안산하고 부천 가겠습니다. 자, 안산 대 부천. 지금 보면은 승점차가 당연히 부천이 훨씬 좋죠. 근데 부천이 부산이랑 3점 차입니다. 5위.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이 일부러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딱 5위거든요. 5위. 부산이 딱 5위니까 5위에 3점 차라서 동기부여가 훨씬 강합니다. 안산은 그냥 뭐 지금 32점이라서 경남하고 4점 차. 그러니까 이 부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가 홈하고 원정 성적이 좀 승점 차이가 뭐 아주 나는 건 아닌데 승률 자체는 홈에서 좀 더 좋긴 하지만 원정에서 패배가 더 적거든요. 부천이.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원정보다 홈이 좀 더 좋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안산도 요새 승률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안양도 잡고 그리고 뭐 최근에 충북 청주 홈에서 잡고 그리고 뭐 연승도 했었고 옛날에 막 패배가 많을 때보다 좋긴 한데 그 지난번 경기 전남도 비기고 근데 이제 부천이 최근 두 경기 승리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 그 전에 이제 승점을 좀 쌓았으면 모르겠는데 뭐 홈에서 3연승 하고 뭐 5경기 무패하고 할 땐 좋았는데 최근에 전남한테 3실점 그리고 충북한테 비겼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남은 잔여 경기 생각했을 때 오늘 만약에 못 이긴다 그러면 또 멀어질 확률이 큽니다. 5위가. 물론 오늘 못 이기더라도 부천의 장점은 부천은 오늘 경기 해도 4경기 남았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기면은 딱 그 부산하고 동점이 되는 건데 뭐 오늘 못 이겼다고 해서 승점이 더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 부산보다 한 경기 적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3점이 유지되는 거고 이기면은 수원 삼성이랑 김포 넘어서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부천의 뭐 동기부여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해보겠다. 근데 안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도 부천 승 가기에는 안산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 안산도 이제 득점 많이 할 땐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패를 당하든 안산이 뭐 예전에 이제 부천을 2대1로 잡을 때처럼 뭐 잡아내든 왜냐면 부천한테 전체적으로는 좀 밀리는데 최근에 2대1로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도 이 경기도 오버로 접근. 그래서 오늘 좀 애매한 거는 뭐 무승부 가기보다는 오버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배당도 좋고. 자, 멜버른 시티. 멜버른 빅토리. 자, 호주 축구는 초반이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은 뭐 오버 많이 나니까 그냥 오버 찍고 말면 되는데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멜버른 시티 미드필더 퇴장. 요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고 빅토리도 수비에 퇴장 1명 결정. 둘 다 퇴장 1명씩 뭐 주고 받았다 보면 됩니다. 왜냐면 뉴캐슬 저치전 이겼지만 퇴장이 있었고 멜버른 시티 그리고 센트럴 원정에서 빅토리가 퇴장으로 1명 못 나오고 그래서 뭐 상성을 보면은 최근에 두 팀이 은근히 무가 좀 많아요. 멜버른 시티 홈에서. 그래서 1승 4무입니다. 홈에서. 그래서 요 경기 그냥 박빙의 승부 봐요. 그냥 박빙의 승부 보는데 무 승부 보는 입장에서 홈프렌이다. 홈프렌이면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맞을 듯. 무승부 가는 것보다 확률이 높으니까. 웬만하면 잘 무승부 잘 안 가려고 하는데 무승부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근데 확률 더 높이려면 홈프렌 보면 된다. 왜냐 뭐 빅토리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홈프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배당 노린다면 무지만. 그래서 좀 멜버른 시티 프렌 봅니다. 자, 퍼스 글로리 대 웰링턴 피닉스. 자, 그 퍼스 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딱히 큰 결장자가 없어 보이거든요. 웰링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한 경기밖에 안 했고 6실점. 메가서한테 너무 맞았습니다. 그리고 웰링턴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유나이티드하고 1대1로 비겼고 그래서 요 경기 보면은 퍼스의 실점률 생각할 때 퍼스가 잡든 웰링턴이 이기든 오버로 봅니다. 그냥 배당이 좀 적긴 하지만 그냥 뭐 웰링턴도 그렇다고 해서 원정에서 성적이 막
좋았던 그런 기억도 없고 그래서 다만 이제 퍼스 글로리가 예전에는 웰링턴 상대로 막 연승도 하고 좋았는데 최근에는 좀 이긴 적이 없어요. 뭐 중립에서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웰링턴 상대로 이긴 기억이 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0경기에 4무 6패예요. 4무 6패. 그래서 실점 생각하면 원정이지만 웰링턴 승무로 보는 게 맞을 듯. 그래서 뭐 고배당을 간다면은 웰링턴 승무 쪽으로 아니면 저처럼 그냥 오버 쪽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낮 경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좀 빨리 마무리. 오늘 생각보다 경기가 많이 없으니까 좀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조합을 대충 보니까 막 오늘 뭐 막 좋아 보이는 게 없어서 고배당 위주로 한두 조합만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물을 노리든 뭐 언오버로 노리든 해서 승패로 노리든 해서 한두 조합 가고 저녁에 와서 그러니까 아주 저녁은 아니고 오후 늦게쯤 와서 한 뭐 대 6시 아니면 분석을 마무리하고 오면 뭐 한 7시가 넘을 수도. 근데 그러면 되게 빨리 끝납니다. 지금은 분석하면서 하니까 좀 오래 걸리는데 하고 오면은 그냥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해축이 중요합니다. 낮 경기는 그냥 가볍게 가세요. 가볍게. 원래 분석해도 분석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볍게 가시길.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는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오후 늦게 또는 저녁에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